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반성 대신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고 해요. 출소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많은 분들 깜짝 놀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분노를 불러냈죠. 지금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 건으로 지금 20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지금 뭐 다른 건 갖고도 재판받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가해자 어떤 상태인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근데 2심에요. 이게 혐의가 좀 달라지죠.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이 되면서 20년 선고.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요. 대법원에서는 2심, 징역 20년 선고 확정이 돼서 복역 중인데. 안지성 변호사, 지금 저 마지막 본 부가 재판이라고 돼 있는 부분, 지금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이건 뭡니까? 네, 일단 본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징역 20년 선고가 그 돌려차기에서 확정됨으로써 굉장한 피해를 일으켰다. 그거는 맞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만 이 가해 남성이 지금 구치소, 고도소 내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예.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죠. 피해 여성에 피해자. 대해서 그 인격을 좀 모독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그 안에서 막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맞습니다. 자꾸. 우리 동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신이 출소하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들이 그 있습니다.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고 예, 다녔다는 겁니까? 뭐 심지어 본인이 꼭 형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중간에 탈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수용자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대가랑 법률 위반 예. 보복 협박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 현재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예. 그 지금 1심을 진행 중인 거네, 네네. 2심이. 자, 그럼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이게 최근에 1심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같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동료 재소자 이제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법정에서 뭔가 증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동료 재소자 얘기인데 이게 뭡니까? 나가면 때려 죽인다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아예 죽었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외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 이런 걸 얘기하고 6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 받다. 이거 1심 때 얘기군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공공연하게. 홍순선 기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네요. 진짜. 아니 저희가 돌려차기 영상을 봤을 때부터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폭행으로 멈출 뻔한 것을 피해자 언니가 발견했을 때 목격자와 더불어서 어떤 의복의 정황이라든가 예.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서 이제 20년으로 늘어난 건데 여기 지금 이 이제 재소자 함께 이제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이 하는 증언뿐 아니라 이 피해자가 이 이제 범인이 가해자가 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도 본인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반성은 없고요. 반성문이 아닙니다. 억울함만 표현하는데 예. 그 내용에도 그래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나는 아니 12대밖에 때리기밖에 안 했는데 왜 살인미수냐라든가 예. 피해자는 회복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주고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거고 정말 전하기도 끔찍한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차라리 죽였다면 차라리 죽었다고 날 텐데 이런 네, 얘기까지 그 한대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증언하지 않았으면 8년이 더 늘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증언하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기지 않는 억울함만을 오히려 호소하는 그런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면서 전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계십니다. 안희정 변호사. 예. 20년형이잖아요. 예. 끝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죠. 그 기간이 꽤 오래
긴 기간이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해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소 날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출소 날 사실 피해자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검사 구형이 사실 35년이었는데요. 그에 사실 절반을 조금 넘는 20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가해 남성이 이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회 연구에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면 감히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사례 얼마 전에 좀 출소해서 좀 같은 논쟁이 좀 있었는데 조두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이른바 조두순이 출소할 때 즈음해서 조두순 이제 뭐 격리법이라 그래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입법 청원도 여러 가지 있었고 다만 해당 법안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입법이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이런 보호수용법, 즉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은 이런 형사처벌과 별도로 또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다른 혐의로 해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이게 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런 건 같은 거는 형량이 얼마나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특가법상 보복 협박의 경우에는 하한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오. 무조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물론 장량 간격의 경우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또 이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협박이라든가 예. 강요의 점도 있어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형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 현재 공소장을 제가 뭐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협박 즉 나가서 피해자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피해자한테 도달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협박죄의 기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법률적인 부분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최소 2년 이상의 형은 나와야지 이 가해 남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군요. 이런 일이. 뭐 반성은커녕 보복하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요. 다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라 이제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어제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기는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이 가해자가 고등학생이에요. 피해자는 중학생이고요. 이게 무슨 뭐 서로 뭐 아는 사이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요. 뭐 둔기로 공격하고. 일단 안희정 변호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를 보고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뭐 사실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고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예. 또한 단순히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둔기, 망치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흉기를 꺼내서 무차별 가격을 했습니다. 또 그 가방 안에는 미처 이제 사용하지 못했던 다른 흉기들도 발견이 됐고요. 근데 이 두 학생의 사이가 뭐 과거에 뭐 스토킹 문제도 있었고 예. 이렇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이 범행은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했던 것이고 사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정신병원에까지 사실은 이 가해 학생이 아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예, 입원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사실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 있어서는 이 사회 방위가 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거 피해자 신변보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특히 이제 스토킹 사건으로 일단은 비화가 되는데 스토킹 예. 사건이 발생하면은
임시 조치라든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신변 보호 장치를 지급을 해서 즉각적으로 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사회 방해 체제를 이제 구비를 해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홍순원 기자. 지난 3월에 이미 3월 말에 3월 31일에 예.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남학생의 스토킹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6월 27일에는 이 학교의 상담 교사에게 이 예. 남학생이 내가 지금 이 여학생을 해치고 살해하고 아. 잘못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고가 됐던 거죠. 아. 그러고 또 이 학교 담당 그 상담 교사가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담당 경찰관이 예. 이 사실은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예.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또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안타까운 게 있고 이번 조치도 7월 2일에서 26일뿐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제대로 좀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사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